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입니다. 얼마 전에 신형 그랜저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가 되었죠. 동시에 제 지인께서 최근에 그랜저를 계약을 하셨는데 계약 건수가 10만 대를 돌파하는 바람에 언제 차를 받을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동시에 현대차가 그랜저 계약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일도 벌어졌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배경으로 계약을 멈추게 됐는지, 그리고 향후 계획,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현대차는 신형 그랜저에 대한 사전 계약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더 뉴 그랜저의 대기 물량이 5만 대를 넘어섰대요. 근데 반도체 수급 문제가 겹쳐서 주문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합니다. 이게 엔진별로 대기 기간이 좀 다른데요. 먼저 V6 3.0 LPI 모델과 V6 3.3 가솔린 모델은 2개월, 2.5 가솔린 모델과 2.4 하이브리드는 무려 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랬던 현대차가 지난 6월 22일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신형 그랜저 사전 계약을 비밀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이 사전 계약이지 실제로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했던 계약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은 더 뉴 그랜저를 계약했던 분들에 한해서 현행 모델을 그냥 기다렸다가 받을지, 아니면은 풀체인지 모델을 받을지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임시 코드를 따로 부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현행 그랜저 대기 고객에게 우선권을 미리 준 셈이죠. 그중 3만 명 가량이 신형 그랜저 컨버전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로 접어들면서 비공식 사전 계약 건수는 약 8만 대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비록 정식 사전 계약은 아니지만 수치상으로는 올해 그랜저 3분기 실적이 4만 9천 대거든요. 그거에 한 2배를 넘긴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는 지난 10월 24일 오후 7시 기준으로 9만 3천 대를 돌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를 계약했던 지인에 따르면 이미 10만 대를 넘겼다고 합니다. 이 네이버 GN7 카페에 2022년, 2023년 목표 생산 대수가 공개된 적이 있거든요. 표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보면은 올해는 11,000대, 내년에는 9만 9천 대 정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 한 10만 대 조금 넘는 건데 이미 1년치 물량에 달하는 계약이 4개월 만에 이뤄진 셈이죠.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계속 받게 되면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출고가 1, 2년 정도 늦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결국 10월 27일부터 11월 7일까지 2주 동안 사전 계약을 받지 않기로, 그러니까 주문 폭주를 미연에 차단하고 고객이 최대한 빠르게 그랜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형 그랜저는 11월 15일에서 17일쯤 출시될 예정인데요. 계약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11월 8일부터 계약을 다시 받는다는 얘기가 있고, 출시 이후에 정식 코드를 통해서 재개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어느 쪽이 맞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영업소에도 전화해보고 했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2주간의 재정비 기간을 잘 거쳐서 인도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네, 이제 그랜저 사전 계약에 관해서는 이 정도 얘기가 끝났고요.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지금 위장막 벗은 차들이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자, 그래서 앞모습을 보면은 묘하게 스타리아 라운지의 그 잔상이 아른거립니다. 이 범퍼와 보닛 사이에 아주 얇은 주간 주행등이 들어갔는데요. 현대차에서는 이걸 끊임없이 연결된 수평형 램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범퍼 가운데에는 네모난 LED 헤드램프와 통합형 그릴이 적용이 됐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주간주행등 끝자락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순차적으로 불이 스르륵 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방식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그랜저 디자인 핵심, 단연 옆면에 있죠. 특히 C필러 쿼터 글라스 디자인이 우리가 흔히 갓그랜저라고 부르는 그 1세대 모델의 옆면을 오마주했다고 해요. 먼저 그랜저 최초로 오토 플러시 도어 핸들이 들어갔습니다. 도어 언락을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는 도어 핸들이 차체 안으로 숨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리고 윈도우는 프레임리스 방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플래그 타입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휠은 그랜저 최초로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는 최상위 트림 캘리그래피 기준입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수평형 램프가 적용이 됐는데요.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은 범퍼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뒤에 방향지시등도 스르륵 하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점등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형 그랜저의 차체 길이는 5035mm, 너비가 1880mm, 높이가 1462mm 이 정도로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역대 그랜저 중에서 최초로 차체 길이가 5m가 넘는 그런 차인데요. 현행 그랜저와 비교를 하면 45mm 길고 5mm 넓고 10mm 정도 낮습니다. 휠 베이스는 2895mm로 현행 모델보다 10mm 더 깁니다. 자, 다음은 실내인데요. 실내에서 눈에 띄는 거는 당연 스티어링 휠이 아닐까 싶습니다. 1세대 그랜저의 그 원스포크, 그 되게 독특한 스티어링 휠이 있죠. 그거의 디자인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9시 방향에는 에이다스 관련 버튼을,
3시 방향에는 오디오 관련 리모컨을 달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각 그랜저와 마찬가지로 직선 위주로 디자인이 됐고, 그리고 송풍구 아래에는 공조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1세대 그랜저를 보면 스티어링 칼럼 오른쪽에 키박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이제 키를 꽂아서 돌리고 시동을 걸고 끄고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 신형 그랜저의 기어 레버 위치가 옛날 그 각 그랜저의 키박스가 있던 위치와 되게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어 조작할 때만큼은 옛날에 키 꽂고 돌리던 그 감성을 좀 구현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헤드레스트 모양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신형 그랜저는 두툼한 플라스틱 내장재가 머리 받침 부분과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든 모델이 그런 건지 아니면 나파 가죽 시트 적용 모델에만 그런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바뀌었는데요. 기아 K8과 같은 파워트레인을 공유하게 됩니다. 직렬 4기통 2.5L 가솔린 엔진은 그대로 두되 V6 3.3 가솔린은 3.5 V6 스마트 스트림으로, LPG는 V6 3.0에서 V6 3.5L LPG로,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직렬 2.4L였던 거를 1.6 가솔린 터보로 바꿀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랜저에 관한 소식을 한번 제가 전해드려 봤는데요. 물론 지금도 그랜저가 잘 팔리고 있는 차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폭주하는 주문량에 잘 대응해서 고객에게 빠르게 차를 인도할 수 있길 바라면서 이 영상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